유튜브 친구들 안녕. 중앙고 제1회 휴리너스의 4차 산업시대에 대한 토의 주제 첫 번째로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번 토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준 먼저. 제 의견 말하면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이제 토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 이 토의주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자가 너무 많아져서 엄청난 문제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사라지는 직업보다 그 생기는 직업이 훨씬 많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좀 수치로 좀 말하자면 약 2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약 700만 개 정도가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하였는데, 우선 이것부터가 굉장히 일자리 자체는 이제 거의 걱정이 없다고 보면 되고, 차라리 그 직업 교육 같은 것보다 아마 새로 생기는 700만 개의 일자리 중에 80% 정도가 IT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나이의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그런 IT 계열을 이제 필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같이 과목 같은 걸 따로 배우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자, 의문점 한 개 생겨서 그런데 그냥 질문해도 크게요. 됩니까? 한 개 질문해도 됩니까? 네. 그 아까 몇백만 개? 네.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기 위해 아까 교과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교과 과목을 만들어서 따로 그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예로 뭐 AI에 대한 수업, 뭐 빅데이터에 대한 수업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입해야 갑자기 도입시키면 당연하죠. 근데 이미 그 문제는 솔직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나이는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부모님 나이 40, 50대 정도 분들은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을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일도 솔직히 생각조차 해보지 않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직업들에서 다 잘리게 되고, 저희는 아직 그나마 괜찮지만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구체화되고 어려운 그 전문 지식들을 요구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배워도 이미 솔직히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급하게라도 좀 약간 혼란이 있을지 다음 혼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미래를 위해서 급하게나마 반드시 그런 뭐 AI 관련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뭐 등등 같은 기본 지식들은 최대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목들은 좀 혼란이 있겠지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 잘 들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초등학교에도 뭐 AI 융합 교육 인재를 기른다 이런 추세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현우 학생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가 이야기해봐야 될 일자리 문제 중에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박민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생길 4차 산업혁명 이후는 IT 직업이 80% 이상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IT 직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고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소외계층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소외계층 하면 뭐 택배 운전사, 뭐 공장에서 수작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교육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일단 의견 말하시겠나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한 약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분야에 속하긴 합니다. 그 말도 아까 하려고 했긴 했지만 아까 저희 부모님 나이 때 한 50대쯤 분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택배기사 분들처럼 그냥 아예 육체를 쓰는 노동적 일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외계층 분들 그런 빈곤층 분들은 더욱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재정 난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민준 학생 의견은 무조건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이 때 말고 이제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분들은. 그러니까 교육으로 인한 그 이익을 따진다면 네, 세대 분들이 솔직히 기대값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은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그 기본적인 교육 정도는 반드시 교육 정도는 반드시 일어나야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뭐 돈을 뭐 세금을 써서 따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계속돼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현 학생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했던 뭐 요즘 뭐지 초등학교에 가면은 정보 교육에서 애들이 코딩을 배우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아예 뭐지 지금 저는 제 생각은 지금 배워봤자 우리 나이는 이미 늦었고 그러면은 입시 제도도 아예 다 바꿔야 되고 우리 수능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AI 공부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해가지고 애초에 뭐 유치원생 때부터 뭐 4차 산업혁명 유치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도 그런 정보 교육을 계속 실시해가지고 그건 저학년 세대를 겨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저희는 뭘 해야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그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저희는 그럼 이제 또 대학교 가가지고 네. 교양 과목에 그런 4차 산업혁명 교양과목 좀 교양 과목 선택이기 때문에 안 듣는 학생도 있잖아요. 교양 하나는 선생님 그럼 계속 뭐 나가려. 아니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이 때보다 훨씬 더 가망이 없는 세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 지식조차 없이는 아예 살아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AI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이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여러 상황에 대해 심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 포커스는 일자리죠. 물론 일자리에서 교육을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교육 말고 혹시 다른 의견을 내주실 분 있습니까? 근데 교육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IT 교육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학생을 그쪽으로 가려고 강요를 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최고 경영자 같은 게 많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자신은 그쪽 경영자를 하고 싶어서 뭐 대학교에서 경영 관련 학과 이런 걸 가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그 학과를 갔는데 너희 직업은 이제 곧 없어질 거니까 너희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학교 수업은 이렇게 될 때 뭐 교양 과목으로는 이런 걸 들어라. 너희는 나중에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한 건 아니 좀 추가로 말씀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서서히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이 직업은 없어질 거니까 이제 너희는 이 공부를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해라. 그러면 그 직업은 갑자기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바뀌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저희는 보통 학교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근데 저희는 국영수에 대해 필수적으로 배우면서 4차 산업시대라는 시대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AI라는 새로운 어쩌면 교과 과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 4차 산업 시대를 토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것을 융합해서 원래 있던 기존의 직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추가될 뿐이지 무작정 사라진다? 그거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승재 학생분께서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계열이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 정말로 IT 계열이지 IT가 저희 생활 모두를 대체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뭐 경영학자 또는 뭐 아예 관련된 시인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시인 아니겠구나 어쨌든 그런 경영이나 뭐 주식회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AI 같은 걸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대체된다는 말은 그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 개발하는 지식만 따로 배워서 그 경영학 아까 말했듯이 경영학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은 경영학을 따로 배우되 반드시 안 배울 수 없으니까 그 IT 계열 지식을 그 IT 계열 지식을 병행하면서 저는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점에 생기는 게 지금 뭐 아까 말한 회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접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직접 손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체 뭘 융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해봤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잘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아까 말했듯이 교육 문제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저희 나이 때나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은 그나마 가능은 있지만 지금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육으로 넣어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예 따로 돈을 지급해주던가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한 가지 방금 생각해낸 게 있는데 저희가 AI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농업과 AI를 합해 봅시다. 생각나는 게 있나요? 뭐 자동화 농장 이런 거겠죠. 아니 그건 기계죠. AI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직접 기계가 뭐 AI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하는 뭐 AI가 농경을 뭐였다 수학? 물로 이용해서 농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일일이 막 온도 조절하고 뭐 상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보통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장소가 제공되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뭐 벼농사로 예시를 듭시다. 벼농사하면 밭에서 엄청 크게 짓고 거기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AI를 한다? 보통 밭농사 얘기할 땐 드론으로 물을 자동으로 주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겠죠. 드론에 맞죠? AI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시를 든 이유가 AI가 생겨난다 해서 무조건 대체되거나 만약에 뭐 보통 사라진 직업 노동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어차피 기계의 4차 산업혁명 문제가 아니라 그럼 기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직업에 속할 뿐 아닙니까? 지금은 사라지는 직업의 문제점인데 농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직업은 안 사라진다 하면 끝 아닌가요? 제가 이걸 예시를 든 이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노동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노동직이나 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손을 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계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작정 그것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 예외 상황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외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애초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대책이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거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대책을 저희는 토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책에 대해 토의한 거 맞지만 이 예외상을 제가 왜 강조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인 통념을 일단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주제가 바뀌는 거 같아요. 아니 물론 네, 여기서 물론 이제 계속 진행을 하자면 우리가 일자리 문제 토의할 때 교육에 대한 건 빠뜨릴 수 없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하게는 의견을 나눠보았고 이제 이 대책은 내 대책? 이렇게 얘기는 지금 내 대책 말이야.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대책은 일단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 말씀드리자면 저는 언젠가는 다 대체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된다고. 그거 조사를 해봤는데 대책에 대한 얘기를 보면 다 발레들이 있어요. 특정 부분은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독서 시간인가? 뭐 ANI인가? 말씀하시죠.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초인공지능 전 단계인 그냥 일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 이상인 그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회 큰 혼란이 오게 될 건데 그때부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직업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기 대책을 마련하자면 이 AI를 어느 정도의 기준 하에 둬야 할지라고 저는 이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는 AI 말고 인간이 일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뭐 이 의견에서 저도 든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마르크스 강연 들으면서 강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AI로 인해서 뭐 공급이 늘 거 아닙니까? 공급이 늘면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었을 때 그 사람들도 버는 게 있으니까 네. 수요가 있으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AI에 적용하는 거를 조정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도입할 때 뭐 천천히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완전히 일자리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그래갖고 볼 수 있죠. 문제가 다시 말하면 뭐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게. 그 우리가 AI가 지금 일자리의 문제점이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일자리를 갑자기 AI가 다 대체하게 되면은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일자리 문제잖아요. 근데 AI로 인해서는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할 때 뭐 핸드폰을 처음에는 지금은 한 개가 만드는데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 10대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 10대를 사는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10대 살 사람이 없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도입할 때 얘처럼 이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도입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처음부터 도입을 할 게 아니라 서서히 도입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서서히 그냥 변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서히 도입을 하든 천천히 도입을 하든 언젠가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서서히 도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회계 회사에 있다 칩시다 100명이 그럼 그 100명 회사에서 AI 한 대를 투입하고 나중에 2대를 투입하고 이 말 아닙니까? 그 기업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장 그러니까 그 회계 회사에 기업인이 CEO가 그 AI를 들이면 무조건 한 명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네. 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한 명이 AI 한 대가 들어와서 한 명이 아니겠죠. 뭐 10명이 나왔어요. 한 대가 더 들어와서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세대가 들어오면 30명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회사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을까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10대를 들여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됐다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신들도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알아서 조정을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시간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일자리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야 이 회사 쪽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정이 있지 않을까. 네. 그 현은 이 학생 말대로라면은 그 AI를 만드는 제조사 측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회사에 AI를 공급했는데 몇 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몇 명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직하게 된 그 실직자들이 뭐 교육을 받아서 IT 교육을 받아서 뭐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더 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거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어느 제조사 측이 자기가 그 좀 더 이유를 받겠다고 AI를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한 대 팔고 한 몇십 년 기다리고 한 대 팔고 몇 년 기다리고 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율성만 따지자면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건 기업은 항상 이익을 추구하죠. 그것만 따진다면 당연히 대체되고 실직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에서 이미지라는 걸 생각하자면 당연히 실직한 사람들은 데모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언론을 이용해서 뭐 하겠지만 뭐 이런 이미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해서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 실직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도에 뭐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와 일자리가 없어져서 망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지 네. 분명 제도는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휘빈저스 동아리에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한번 토의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완벽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부나 다른 세계 정부들에서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오늘은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아, 일자리 좋아요. 해결될 거예요. 김정수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